국민의힘 한동훈 책이 나왔습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생애 첫 번째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각 신문사 이런 데서 널리 홍보를 해주었고 2월 28일에 출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훨씬 전부터 계속 방송을 타고 홍보가 많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보면 이 제목 위에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한동훈의 선택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한동훈의 선택 쉼표 찍고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아니고 한동훈의 선택이라는 것이 위에 모자 씌우듯이 쓰여 있고 책 제목은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뉴스도 많이 나왔고 또 처음 이 책의 내용을 접했을 때 그것이 특이하게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이 발생한 그날로부터 12월 17일까지 그렇게 그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사실은 아주 핵심적인 그런 것을 뽑아서 책의 내용을 정리했다고 해서 그거 참 흥미롭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표지도 그냥 별다를 것 없고 특별히 무슨 메시지를 주는 그런 사진도 아니고 한동훈 씨의 굉장히 젊은 모습 그 느낌은 그렇습니다. 세상을 그 태양 아래 노출된 기간이 아주 짧은 20대 후반 정도의 느낌 그런 사진 그런 것이고 책값이 19,800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책을 좀 읽고 평가해 주십시오 하고 책을 보낸 사람이 없어서 이제 교보문고에 들어가면 미리 보기를 제공합니다. 그 서점에서 그 미리 보기 부분에 보면은 한 20쪽 정도 이렇게 공개를 해서 그것을 좀 읽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그것을 보고 이거는 이제 책 전체를 본 것이 아니니까 전체에 대한 평가는 아니고 당연히 문장 이런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 책을 낸 출판사는 메디치 미디어라고 해서 상당히 크죠. 그런데 그 메디치 미디어가 어떤 곳이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노영민 씨의 책을 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홍보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광고맨이라고 할 수 있는 탁현민 씨의 책을 낸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미리 보기 20쪽 정도를 봤는데 거기에 이미 오자가 벌써 몇 개나 있었고 시제를 무시한다든지 사건의 선우를 뒤바꾸어 놓음으로써 그 신뢰도를 대폭 떨어뜨린 이런 서술이 몇 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책을 내는 사람이 생각해 둬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있죠. 그 출판사가 어떤 그 분야의 책을 내고 다루는데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 좀 가려지죠. 그런데 이 정치인의 책을 내는 것과 관계가 없지만 우리의 아군이다.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 아주 열혈 지지를 해주는 곳이다 해서 거기다가 그냥 덥석 맡겨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치인 책은. 그러니까 그 출판사의 경우에는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올소하면서 책을 내주는 것이죠. 이럴 때 그 책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그 매체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속해 있을 때, 정치를 하는 사람은 이쪽 저쪽 한쪽만 편을 들고 한쪽만 가까이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애 처음 책을 내면서 사실은 그 정치적인 행위가 되겠죠. 정치인이 이런 책을 낸다는 것은. 그런데 그냥 간단히 말해서 적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책을 내게 되면 그 내용에서 아주 큰 실패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은 국민의힘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 설령 이 사람이 국민의힘의 정당 추천 후보,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승산이 있는 편이 아니죠. 현직 대통령이 대죄를 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우리가 좀 유리하지, 사실 많이 유리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대표주자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에서 아주 극소수파가 되겠죠. 정당에서 밀려난, 쫓겨난 전 대표 이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줘야지 하는 그런 걸 기대하기는 그건 좀 어렵겠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그 앞부분만 좀 보았지만 사진을 싣는다든지 글을 다듬는다든지 하는데 참 야박하게 별로 신경 안 쓰고 한 것인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미리 보기 거기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이 여는 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머릿말, 서문 이렇게 되겠죠. 뭐 전문, 앞전자를 써서 전문 이런 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 보기를 보다 보니까 중간에 여는 글에 썼듯이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것을 보고 이 책은 여는 글이 머릿말이 아니고 말머리 글처럼 그냥 여기서부터 쭉 썼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 말이 성립이 되죠. 교보문고에서 제공하는 이 미리 보기는 여러분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이 메디치 미디어 이야기를 했는데 이 20쪽 책 전체에서 미리 보기 20쪽 정도는 상당히 작은 분량이죠. 그런데 이 속에 생각했다, 생각하며, 생각하고 라는 이 생각 뭐뭐라는 것을 검색을 하면 무려 37번이 나옵니다. 그러니 정치인이라는 것은 생각이 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은 대통령은
집행정부의 그 대표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집행정부는 일하는 곳입니다. 행동하는 곳입니다. 생각만 해서는 곤란하고 또 생각이 그저 생각으로 그쳐버린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되려면 생각도 깊이 하고 제대로 하고 바로 결론을 내려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행동이 헌법과 법률에 잘 맞고 어긋나지 않고 이런 그 많은 그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하겠죠. 그런 것들을 갖춘 이런 것을 봤는데 한동훈 씨는 춘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검색을 해보면 그리고 나이가 51살. 그러니 보통 그 얼굴을 보고는 그 나이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얼굴이 아니라 그 매체에 나오는 영상, 이미지를 보고는 어떻든 51살 그리고 혼인을 해서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런 아버지이고 이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스러워야 하겠죠. 그 어른스럽다 하는 것은 책임지는 사람. 그저 그 깜찍하고 귀엽고 이게 아니고 진지하게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정도면 이해하겠죠? 자, 그런 것을 갖춰야 할 그런 세대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제 책 제목인데 여러분은 이 제목을 먼저 이렇게 들어본 분들은 이 책 제목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좀 궁금합니다. 제목이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이 최고입니다. 제일입니다. 국민뿐입니다. 국민만 생각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이 책은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냥 미리 보기만 읽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여기에서 이 먼저라는 것을 봅시다. 먼저. 그러면 먼저 이것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이 있죠. 그 다음을 보통 나중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이 먼저면 한동훈에게 나중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 앞부분만 읽어보더라도. 따라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것은 국민뿐이다가 아니다. 국민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동훈 씨가 서술한 내용을 보더라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초법적 권력 행사는 안 된다. 이거는 가정이 아니고 실제로 목적은 아무리 결국 대단히 정당하다. 이렇게 쓴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정말 폐악질을 얼마나 했는가를 아주 길게 써놓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마음인데 다만 초법적 권력 행사는 안 된다.
요 부분만 다르다. 목적은 아무리 정당하다, 목적은 대단히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팔을 잡아 넣는 것도 동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법 절차에 따라서 잡아 넣어라. 비상계엄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반대팔을 잡아 넣는 것은 여기 동의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란을 저질렀는데 그 목적은 정당했으며 거기에서 잡아 넣으려고 했던 그 대상들은 잡아 넣어 마땅하다고 한 겁니다. 따라서 아마 이 사람은 그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가 아니었나 싶죠. 다만 지금은 비상계엄 내란을 저지른 지금은 먼저가 국민이고 나중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것이 이 책 제목의 뜻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이 여는 글 부분입니다. 이게 여는 글 전체인데 머릿말 치고는 참 짧죠. 이게 전부입니다. 처음에 보면서 이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정치인 51살 이렇게 묵직한 그런 정치인의 글로 보이지 않는 이런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역사와 대화한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 뜻밖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할 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쓸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정치인은 일단 정장을 입고 정도를 걷는 이런 것이 첫 모습이어야 하죠. 그것은 2025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튄 것이죠. 내가 뭘 싫어하는지 알아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부정으로 출발을 했다. 이것은 우리가 격을 지킨다고 했을 때 파격입니다. 격이 아니라 파격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 굳이 이것을 주류가 아니라 안티라고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와 대화한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역사와 대화한다는 말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졌죠. 뒤이어 나옵니다. 정치인은 역사와 대화하려 할 게 아니라 현실에서 국민과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때문이죠라고 하는 이것도 상당히 청년스러운 또 중성적인 그런 마무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정치인은 역사와 대화하면 안 되고 현실에서 국민과 대화해야 한다. 이러니까 역사는 현실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참 독특한 그런 논법이다. 뭐라고 이것을 이제 풀이를 하고 해설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본인의 글 중에서 이것과 충돌하는 게 있다. 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5쪽을 보면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길은 없으니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왜냐하면 현실이 중요하고 과거가 아니라 그 현실의 국민과 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뭐 어떻든 본인의 말을 그냥 따라가더라도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길은 없으니 라는 뜻을 과연 알고 쓴 것인가?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으니 내가 자주 쓰기도 했던 표현이고, 그런데 이 말은 세상에 나 혼자 잘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와 선대의 이루어 놓은 것을 힘입어서 내가 그것을 좀 더 낫게 하고 그러는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역사를 현실이 아니다, 과거다,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15쪽에서는 하늘 아래 새로운 길은 없으니 이 문장을 전혀 다른 것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또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길은 없으니, 그러니 전부 무엇인가 전부터 있었던 것이니 이렇게 갈 텐데, 그렇게 본다면은 또 15쪽의 문장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처음 두 문장을 어째서 썼는지, 무슨 뜻으로 썼는지 삐걱거리는 것이죠. 본인이 생각이 있어서 쓴 건지 이렇게까지 갑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그날 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저만큼 떨어져 있는 것을 가리키죠. 그날 밤 저는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으로 역사로부터 질문을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그런 감이 있었다, 느꼈다. 근데 질문을 받는다고 라고 했을 때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질질 끌면서 쓰는 것일까? 좀 궁금해서 왜 받는다라고 했을까? 이 는다, 뭐뭐 한다, 니은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문법에서 종결어미라고 합니다. 종결어미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거기다 고를 붙이고 그 고가 붙은 것을 또 느꼈다고 또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받는다에서 끝을 내든지 아니면 다르게 풀어 쓰든지. 그런데 는다, 니은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사실을 서술하는 겁니다. 역사로부터 질문을 받는다고 느낀 것은 바로 그날 밤이고, 지금 이 사람의 그 의식은 12월 3일이 현재 시제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또 그 흔히 말하는 수미상관이 안 되고 있고, 가장 궁금한 것은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으로라고 해서 어떻게 그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가? 도대체 마지막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게 마지막이 되려면 이 글을 쓰는 한동훈 씨는 사자, 이미 사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확인이 된. 그런데 아직 살아있죠. 그런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느꼈다. 글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대로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글은 대단히 구조를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시실날실을 이야기하죠. 천을 짠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문장은 짜는 겁니다. 그 속에 사상을 담고 어휘를 선택하고 해서 의사전달을 하는 것이죠. 대단히 고도의 작업이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게 글쓰기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막 비틀려서 어째서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것일까?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12월 3일 그날 밤 사망해버렸어야 이 문장이 성립이 된다. 앞에 문장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계엄일에 어쩔 거야? 라는 질문 역사가 물었답니다. 그런데 계엄일에 어쩔 거야? 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 마. 내가 할 일이 뭔지 알아. 제 대답은 그랬습니다. 51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한동훈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추파춥스 사서 입에 물려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계엄일에 라는 게 걱정 마가 나올 상황이냐? 한동훈이 할 일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냐? 앞뒤가 본인이 정치인을 팔았으면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이야기가 있겠죠. 있어야 책을 쓰는 겁니다. 원래 정치인은 할 말이 많은 그런 인간이죠. 할 말이 많아서 그것을 정제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치인인데 한동훈 씨는 이렇게 보면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짜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날부터 자, 앞에서 그날 해서 저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날 코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이날로 앞당겨 버렸습니다. 자, 이날부터 나흘 동안 14일 동안 이러한 것을 그 시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자, 이날부터 14일 동안 비상계엄 반대, 계엄 해제 의결,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시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그리고 당대표 사퇴까지의 시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까? 아니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가 답을 해 주어야. 글을 썼는데 그 글에 주석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죠. 글을 잘 쓰지 못한 거다. 이것이 무슨 사원절구도 아니고 그렇죠. 풀이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내용을 봅시다. 이날부터 나흘 동안 비상계엄 반대. 이때는 한동훈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비상국무회의에 들어갔구나. 비상계엄 반대를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들어갔는지 아닌지도 또 답변을 해야 할 겁니다. 비상계엄이 밤 10시 23분에 시작이 됐으니까 그 담화문이 그 이전에만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반대를 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미 이 비상계엄 과정에 개입했고 알고 있었다 하는 뜻이 되겠죠. 계엄 해제 의결, 본인도 이야기했듯이 한동훈 씨는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의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계엄 해제 의결을 볼 수는 있죠. 목격은 할 수 있으나 해제 의결이라는 행동은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시도. 자, 이 부분은 소위 2차 계엄이라는 그 책임도 물어야 하고 문제가 있었던 이제 그 과정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마치 상속받으면 되는 것처럼 승계를 하려고 했던 그 일까지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찬탈을 하는 공범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죠. 다 생각하고 썼겠죠.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여기하고 같은 이유로 목격자는 될 수 있으나 행동한 자는 될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데 있어서 한동훈 당대표는 그 입장이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1차 의결을 할 때는 반대했죠. 왜냐하면 권한 승계라는 그 떡고물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차에는 어땠는가? 2차에서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하니까 당론도 승인했죠. 그 다음에 탄핵소추 의결에 찬성하자고 밝힌 것도 상당히 물러섰죠. 개인적인 의사다. 당대표는 아니다. 사실은 이 탄핵소추안 통과에 있어서 목격자 이상의 역할을 했는가? 이거는 엄밀히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대표 사퇴에 그랬는데 사퇴 요구를 받았고 또 쫓겨났다고 하는 것이 다수 설이죠. 이때 당대표 사퇴할 때 우리 국민들이 어땠습니까? 한동훈 대표를 우호적으로 바라보던 국민들은 좀 버텨라. 사퇴하지 마라. 며칠이라도 버텨라 했는데 못하고 본인이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패배의 패배, 그리고 관계없는 구경꾼의 입장의 일들을 이렇게 쭉 엮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겠다. 그 다음에 기억은 쉽게 증발이 되니까, 증발은 접시에서 있던 물이 기화돼서 사라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뜨거웠던 이 겨울이 그랬으니까 겨울이지만 너무나 뜨거워서 기억이 증발되는가. 그러나 좀 답답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대한민국의 겨울은 제 아무리 뜨거워도 자연 상태에서 물이 증발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동훈 씨는 이 책을 쓰는데 메모도 남겨놓지 않고 기록도 하지 않았고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이 책을 쓰는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문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이 책을 씁니다. 가기 전에 씁니다 라는 어정쩡한,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쓴 책을 펴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머리 부분에 해당한다는 뜻이겠죠. 그렇더라도 책을 출간할 때는 이제 작업이 끝이 나서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내용이 든 책을 보여드립니다. 이것을 읽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다음에 이제 교보문고 제공 미리 보기 14쪽에서 15쪽 한 반반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2024년 12월 3일은 평소처럼 바쁜 날이었다.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서울 여성정치 아카데미 개강식이 있었다. 아마도 그 정치의 뜻이 있는 여성들을 들의 어떤 강좌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한동훈 당대표가 축사를 했습니다. 이게 뉴스 보도도 돼 있습니다. 그 축사에서 나는 가로를 쳐놓고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페미니스트가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양한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강력히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난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런데 사전에 미리 준비했던 말은 아니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했던 원고에는 이게 없었던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축사라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죠.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본인 말이 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날의 축사 전문을 국민의힘 자료를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축사 안에 있습니다. 약간 다른데 어떻게 돼 있냐면 고백한다.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니다. 이러면 확실히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한 것이죠. 축사 전문에 있는 말은 확실히 아니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의 삶은 존중하고 여성의 삶은 나아지기를 정말로 바라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 축사 전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것이 여성의 삶은 존중한다. 그러면 페미니스트가 아니면 여성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도 있고, 여성의 삶이 나아지기를 하니까 여성의 삶은 나아져야 할, 좀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다시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는 정치 아카데미 아닙니까? 정치하겠다 하는 여성들. 거기에서 왜 페미니스트가 갑자기 나오는 것일까? 정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의 삶을 벗어나야 되는, 더 나아져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이나 지금 정당들이 다 그렇지만 여성에 대해서 최소 비율로 보장을 하고 있죠. 하한선, 최저임금처럼 최소 몇 %는 여성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인 하면은 그런 상황일까?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떻든 최소 비율로 보장받는 인구 집단은 소외된 그룹입니다. 각광받는 그룹이 아니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 여성은 좀 뭔가 부족하고 좀 사람들이 좀 꺼리는 그런 인간의 집단을 뜻하는 것인가? 아주 뜻밖의 면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 놓고, 그런데 앞뒤 모두 자르고, 본인이 지금 했다는 이야기는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지원할 것까지가 되겠죠. 그런데 앞뒤를 모두 잘랐답니다. 앞을 자르고 뒤도 자르고 한동훈 여성 행사에서 나는 페미니스트 아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로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그래서 뭐 뒤는 잘랐다고 할 수 있는데 앞은 도대체 무엇을 잘랐다는 것인가? 흔히 이 괄호 안에 있는 말은 보충한 말인데 본인이 발언을 했다면 괄호를 빼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나중에 지금 이 책을 쓸 때 그 해설을 위해서 덧붙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입 밖에 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괄호 부분은 앞은 자를 부분이 없었던 게 되죠. 자, 이런 자신은 무슨 생각이 있는데 글로 써놓으니까 글이 이 한동훈 씨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글이라는 것은 생각을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봅시다. 앞뒤 잘랐다 하는데 앞을 도대체 뭘 잘랐다는 거냐? 그러면 잘랐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왜 괄호를 쳤느냐? 됐죠? 그 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니 정정 요청은 따로 하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자, 나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다라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페미니스트라는 겁니까? 우선은 괄호는 입 밖에 낸 말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틀린 말이 아니다. 그거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럼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페미니스트가 아닌 게 틀린 말이 아닌데 뭐가 오해를 한다는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페미니스트가 아닌데 아니라고 했는데 왜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까? 정정 요청은 아예 필요치 않죠. 그렇지만 정정 요청은 따로 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정정 요청이 필요했다는 주장이죠. 틀린 말이 아닌데 왜 정정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마치 정정 요청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처럼 썼죠. 따로 하지 않았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자기가 쓴 글이 자기의 생각을 아예 전달을 못하고 있다. 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니다. 틀린 말이 아닌데 정정 요청을 해야 하겠고, 그렇지만 정정 요청은 하지 않았다. 이러고 있죠. 자, 이제 가로를 또 풀어봅시다. 이렇게 이 이야기, 마음속에서 한 웅얼거린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다. 아예 가로를 빼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할 때 연상되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앞뒤 모두 자르고가 성립이 되겠죠. 그럼 가로 떼면 되겠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떼면 무슨 뜻이냐? 나는 페미니스트인데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는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페미니스트인데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뜻인가? 그렇게 되겠죠. 이제 괄호를 살려보자. 괄호를 없애버리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살려보자.
잘랐다고 하니까. 나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는 아니다. 보통 페미니스트다. 그런데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냐? 그렇게 되겠죠? 자, 그게 틀렸다고 한다면은 정정 요청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나는 페미니스트다. 왜 나를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안 했다고 합니다. 그 정치를 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서 못하고 나는 이렇게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야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이 글이. 한동훈은 페미니스트인 거냐 아닌 거냐, 이 괄호 속에 있는 말은 했던 거냐 안 했던 거냐, 이게 틀렸느냐 틀리지 않았느냐, 그래 정정 요청을 해야 했던 거냐, 해야 했던 거면 했어야지, 그럼 또 왜 안 했냐, 이 말을 해놓고 칭찬을 기대한 거냐, 이런 것이죠. 이제 교보문고 제공 미리 보기 34쪽입니다. 이제 여기 32쪽에서 34쪽까지라고 한 거는 요 내용이 실제로 시간대가 언제인가 이것을 선을 좀 이렇게 구획을 정해보기 위해서 32쪽까지 써놓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12월 3일 밤 11시 5분 이후이고 12월 3일 밤 11시 13분 이전의 상황을 이렇게 쭉 써놓은 겁니다. 이게 요 미리 보기 32쪽부터 보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8분 동안에 있었던 일이죠. 당사로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조선일보에서 12월 19일에 바로 이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SNS 대화방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이 전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동훈 씨가 지금 그 페이지 전체 지금 소개하는 이야기한 시간대는 여기입니다. 여기 요 주황색으로 선 그은 요 사이 요때의 일입니다. 아주 특이한 거는 여기에 보면 권영세 씨가 갑자기 비상계엄했다고 하니까 국회 해산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곧이어 신성범 씨가 국회는 해산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면 아주 의미심장하죠. 근데 요 주황색 칸 욕이 들어가는 시기, 이때가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 밤 11시 7분 그리고 11시 8분, 그 다음에는 갑자기 여기 여백이 있어서 요 1분 동안의 일만 대화방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의원들은 국회로 모여라 했다가 당사로 변경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어차피 당사로 모여라, 여기에 보면 최고위원회 회의 장소를 당사로 변경을 합니다. 11시 3분에 당대표실에서. 그래서 당대표도 이 시간에는 당사로 모여라, 원내대표도 당사로 모여라, 둘이 뜻이 일치가 된 그 시간대입니다. 11시 5분에서 13분 사이는. 근데 실제로 여기 모인 사람이 얼마 안 되는 것이, 이때는 얼마 안 됐고 자정 0시 7분에 조정훈
말이 지금 당사에 의원이 18명 넘게 있다. 이래서 그 11시 5분에서 13분 이 시간대에는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모여들었다. 이때는 추경호, 한동훈이 한마음으로 전부 국회에 있던 사람들을 다 당사로 불러 모으던 때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이면서 디테일에 강한 송영훈 대변인도 있었다. 그런데 이 디테일에 강하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디테일에 강하다. 보통 변호사 하면 악마의 디테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는 즉 그런 사람에게 디테일에 강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참 이중적인 의미가 있겠죠. 송영훈 대변인은 한동훈 당대표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이 알고 있는 것을 저와 당직자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다 털어놔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았다.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마음이죠. 그러한 송영훈 대변인을 실망시켜서 미안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대표에게 대표님 지금 알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다 우리 모두에게 그냥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공유해 줄 수 없었다. 그러면 비밀을 지켜야 했다. 이렇게 되겠죠. 문장을 잘 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해줄 수 없었다. 참 실망을 시켜서 안 됐지만 그래서 내가 공유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이러하게 답을 했다. 이렇게 되죠. 송영훈 대변인이 그 디테일에 강한 뭔가를 봐도 놓치지 않는 송영훈 대변인이 대표님이 알고 있는 거 다 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디테일에 강한 대변인이 저 한동훈 대표는 정보가 더 많이 있겠네 라고 기대를 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답변을 했다. 난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왜? 비밀을 지켜야 하니까. 나도 이 상황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나서서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이 계엄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만 집중합시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송영훈 대변인, 디테일에 강한 송영훈 대변인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꼬치꼬치 묻지 말고 그냥 이 밤이 가기 전에 계엄을 막는 거기에만 집중하자라고 답을 했다. 이렇게 되죠. 이러면 무엇입니까? 뭔가 비상계엄 반대를 했던 진작부터 12월 3일 다른 국무위원처럼 일찍부터 비상계엄 알고 있었고 그걸 반대했던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으면서도 송영훈 대변인에게 털어놓지 않았다. 당직자들에게 얘기 안 했다.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냥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됐으니 해결이나 합시다. 지나간 건 알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버리죠. 비밀은 지켜야 했고 실망을 시키는 일이 있어도 할 수 없다. 이러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으로서 바로 이 내용에서 비상계엄을 같이 추진한 공범이구나. 다만 상황이 좀 삐끗하니까
수습을 하는 것을 맡았고, 그래서 12월 6일에 12월 7일에 이제 그 대통령의 권한을 승계받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었나. 아주 술술 풀리죠. 이걸 보면 한동훈 씨는 눈앞이 캄캄할 겁니다. 내가 글을 왜 그렇게 썼지? 이게 사실이면 한동훈은 수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움받고 구박받고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살해 위협도 받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 내용에서 애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지 살해한다, 납치한다 이런 이야기도 없고, 일단 요 20페이지 안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렇게 된다. 실망시켜 미안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자기의 의지로. 이 문장 한번 바로 고쳐보십시오. 내가 이것까지 고쳐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없다면 한동훈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공범이고, 다만 잘 안 됐으니까 윤석열이 그러면 다음에는 네가 이거 맡아라. 어차피 한 식구니까 이렇게 간 것이다. 이렇게 봐도 해석을 제대로 한 것이고, 그게 아니고 문장을 잘못 썼다. 뜻밖에도 너무 잘못 썼다. 그러면 글 좀 잘못 쓴 죄로 엄청나게 큰 일을 당하게 되겠죠. 글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쓴 글이 어떤 뜻이 되는지, 어차피 책이라는 것은 글로 대화하는 겁니다. 한동훈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읽어주십시오 하고, 모든 언론에서 그게 광고가 됐든 어쨌든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한동훈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자는 미숙하고, 여자는 부족하고, 사회에서 하대받고 있어서 그거 조금 나아졌으면 한다. 그러나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다. 아니, 나는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디테일에 강한 송영훈 대변인이 뭐 좀 알아볼까 하고 이렇게 보는데, 내가 실망을 시켰지만 난 거기에 안 끌려 들어갔다. 난 이렇게 답을 했다. 이런 글을 써놓은 겁니다. 물론 이 책을 다 읽어본다면은 더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서 이해가 좀 깊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내용에서도 스스로를 추락하게 하는, 아주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게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게 혹시 적들의 농간인가? 아니면 본인이 글을 못 써서 자기의 생각과 다른, 마치 말이 헛나오듯이 글이 헛나온 것을 책으로 그냥 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